자, 연서초 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실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분 5학년 때도 배웠던 드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론 설명을 해드렸고요. 스피로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리뷰 영상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죠. 자, 여러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한 것들을 여러분들 나는 뭐 하나도 안 까먹고 자신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한 번만 보면 되겠지만 나는 잘 못할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영상들을 한 두 번 정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고 연습을 좀 최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오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안 해오고 제대로 이게 와서 선생님하고 실제 수업을 하는데 여전히 작년에 드론 처음 한 것처럼 잘 못한다, 아니면은 영상 수업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했는데 뭐 들으나 마나 했다 라고 싶으면은 다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설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다시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실습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최대한 복습이 필요한 사람들은 영상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보면서 복습을 좀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주의사항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상승 및 하강 시킬 때 여러분 여러 번 들은 내용이죠. 하강할 때 헤드가 돌아가지 않게 조작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상승 하강을 시킬 때 우리가 드론에서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조종기를 쳐다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종기를 안 보고 드론만 본 상태에서 상승 하강 시킬 때 수직으로 잘 못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수직으로 안 올리고 옆으로 약간 기울면 헤드가 돌아가 버린다. 자, 헤드가 돌아가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드론이 안 움직이니까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상승 하강을 수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자, 헤드가 그러니까 드론의 앞이 어딘지를 내가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헤드 방향을 항상 생각하기.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거는 조종기가 아니라 드론이잖아요. 드론이 다른 친구한테 부딪힐 수도 있고 뭐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등등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론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눈을 떼지 않는다. 그러니까 드론만 쳐다보면서 조종기는 안 쳐다보고 조작할 수 있는 연습을 여러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황하지 않기.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전에도 얘기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헤드가 좀 돌아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헤드가 돌아가 있을 경우에 내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 내가 이제 헤드가 좀 돌아가 있는데,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앞으로 내가 전진을 시켰는데 나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 가죠. 헤드가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죠. 거의 왼쪽으로 가버리죠.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작년에도 해봤지만 대부분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움직여 당황스러울 때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자, 그러지 말고 당황스러울수록 조작을 하지 않는다. 당황스러울수록 조작을 멈추고 헤드의 방향을 생각하고 헤드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다음에 천천히 조작을 다시 시작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황하면 오히려 당황했을 경우에 조작을 함부로 하면 오히려 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조작을 멈추고 드론을 보면서 헤드 방향을 확인하고 헤드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천천히 조작한다.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은 그래도 작년에 해봤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로 리뷰 영상 재밌게 봤죠? 쌤도 그 리뷰 영상 보고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이 스피로는 아직 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 드론보다는 안전하죠. 땅에서 굴러다니는 로봇이기 때문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로봇 애완동물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스피로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면 좋을지 모든별 게임을 여러분들이 좀 구상을 좀 해왔으면 좋겠다고 쌤이 저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저한테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내주면 우리가 빨리 게임을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6학년은 6월 1일날 우리 오프라인으로 개학하기로 확정된 거 다 알죠? 네, 지금 1학기가 그러면은 3, 4, 5월이 지금 1학기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쌤은 여러분 실습을 많이 해야 되는 수업인데 지금 실습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좀 실습을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는데 좀 고민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전에 얘기했던 거는 복습을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내가 만든 한 끼 식사라는 주제입니다. 자, 작년에 우리는 내가 만든 간식 수업 했었죠. 여러분 뭐 좋아했어? 그 간식 수업을 뭐 먹는 거니까 여러분 다들 좋아했고, 특히 6학년은 이제 한 끼 식사 만들기 했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힘든 수업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쓰긴 못하고 칼과 여러분들한테 불을 사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되게 긴장이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사고가 혹시 날까봐 선생님 걱정되는데 그런 거가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실습 수업을 안 해버리면 또 그러고 싶진 않아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작년에 6학년 친구들은 여러분 선배들은 뭐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게, 선생님도 작년에 해봤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안전에 관해서 선생님의 어떤 주의사항이라든지 규칙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 배웠던 5대 영양소 기억나나요? 작년에 5대 영양소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한 반에 한 명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대답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더 많이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쌤이 기대 아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쌤이 복습해 드릴게요. 자, 5대 영양소. 5대 영양소는 먼저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5학년 때 한 거기 때문에 간단히 할게요. 자, 3대 영양소는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자,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이 있었죠.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3대 영양소입니다.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비타민과 무기질, 칼슘, 마그네슘, 인, 철분, 그런 것들. 자,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이제 5대 영양소. 여기에다가 플러스 물까지 더하면 6대 영양소가 됩니다. 자, 3대 영양소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면 3대 영양소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가 되는,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에너지로 쓰이는 주된 영양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활동, 하다못해 숨쉬기라도, 숨쉬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활동들은 다 여러분들이 먹은 이것들이 여러분 몸의 세포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이것들이 몸에서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우리가 그런 모든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탄수화물은 가장 주된 에너지원이었죠. 우리는 특히 밥을 먹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특히 탄수화물은 곡식이라든지 곡류라든지 달콤한 것도 있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달콤한, 여러분들 단맛 나는 그런 것도 대부분 이제 탄수화물인데요. 주된 에너지원, 가장 빨리 소모가 되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아침에 밥을 먹고 오지 않으면은 이제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어떤 신체 활동을 할 때도
에너지원으로 쓸 게 그날 공급받은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챙겨 먹고 다니라는 건데, 가장 먼저 우리 몸에서 먹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에너지로 전환돼서 쓰이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입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이 쓰이는데요. 탄수화물을 대부분 이제 소모하고 나서 우리가 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먹은 남는 영양소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소모를 하는 거예요. 단백질 이제 에너지원으로도 기능을 하지만 여러분 손톱이나 머리카락, 근육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몸의 일부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단백질. 그래서 이제 뭐 막 운동하고 근육 키우는 사람들 막 단백질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고 단백질은 보통 이제 뭐 식물성 단백질은 콩, 두부 그런 거 있죠. 콩류. 그리고 뭐 고기 같은 데에도 단백질이 많이 있고, 뭐 닭가슴살 먹는 뭐 그런 거는 고기에 해당되겠죠. 자, 지방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늦게 탄수화물, 단백질이 대부분 소모되고 나서 이제 지방이 그래도 더 나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가져다가 쓰이는 겁니다. 근데 가장 늦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가장 소모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로 가장 늦게 태워진다는 얘기니까 지방이 쌓이게 되면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작년에도 여러분 말했듯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에는 좋은 지방과 안 좋은 지방이 있었죠. 자, 좋은 지방은 불포화 지방. 기억납니까? 쌤이 작년에 강조 많이 했었는데, 자, 나쁜 지방은 포화 지방이나 더 안 좋은 거 트랜스 지방. 안타깝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 튀김, 피자, 과자 그런 것들은 요것 때문에 안 좋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불포화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을 깨끗하게 해주고요. 뭐 두뇌 작용도 활발하게 해주고 그런 좋은 기능들 많이 하는데,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등푸른 생선, 뭐 고등어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뭐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 단, 질 세 가지 3대 영양소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제 3대 영양소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자, 비타민과 무기질이 하는 역할은 뭐였어요? 자, 3대 영양소를 우리가 흡수를 해서요. 3대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에너지로 변환될 때 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소화를 잘 시키고 에너지로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과 무기질은 많이는 필요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섭취하면 되는데, 대신 그 조금을 섭취를 안 하면 3대 영양소를 먹은 것들이 효과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안 좋은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무기질도 많이는 아니지만, 주된 영양소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만큼 섭취는 해야 됩니다. 뭐 면역력이라든지 그런데.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뭐였죠? 비타민은 뭐 A, B, C, D, E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은 건 비타민 C도 많이 들었겠지만 비타민 D가 중요하다. 특히 여러분 성장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작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무기질은 뭐 마그네슘, 뭐 칼슘, 칼륨, 뭐 인, 철분 등등이 있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칼슘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참 커가고 있는 성장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칼슘이 지금 잘 섭취해놔야 여러분들 뼈가 뭐 키도 큰 것도 마찬가지지만 뼈 골 밀도라고 하죠. 뼈 안에 조직들이 촘촘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칼슘을 여러분들이 잘 섭취했으면 좋겠고, 대신 칼슘을 먹었을 경우에 흡수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그 흡수율을 높여주는 게 바로 비타민 D라고 작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우유에는 칼슘에다가 비타민 D도 같이 들어가 있는 우유가 많다. 하지만 비타민 D,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이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우리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했을 경우에 햇빛을 쏘이면 자동으로 몸에서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햇볕을 그만큼 충분하게 잘 쏘이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좀 따로 챙겨 먹으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도 크고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좀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쌤이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5대 영양소를 다시 한번 복습을 했어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사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세세하게 들어가면 선생님은 아주 간단히만 얘기한 거고 세세하게 들어가면 또 더 공부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이걸 빠뜨렸네. 비타민하고 그 무기질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야채, 과일, 뭐 유산균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유산균 음료라든지 그런 것들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다. 견과류 같은 거에도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뭐 고기에도 이 무기질과 비타민도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 다른 그 음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음식이라고 곡류라고 해서 전부 다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비타민도 들어있고 무기질도 들어있는데 주로 들어간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5대 영양소 복습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끼 식사 만들기 해야 되는데요. 자, 한 끼 식사는 밥을 이용한, 이게 생략됐는데 밥을 이용한 한 끼 식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차피 와서 여러분들이 모든별로 회의에서 모든별로 만들 식사를 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남는 1학기 남는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게 될까 모르겠어요. 선생님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볶음밥 만들기를 처음에 한번 할까 해요. 볶음밥 만들기를 다 같이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모든별로 한 끼 식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회의를 해서 모든별로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드는 시간을 또 가져볼까 하는데, 시간이 된다면, 자, 밥을 이용한 한 끼 식사를 만드는데, 여러분 작년에 간식 만들기 할 때도 그랬죠. 자, 우리가 그냥 맛만을 맛있기만 한 거를 먹으려면 우리가 굳이 만들어 먹을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는 치킨, 피자, 그런 거, 고기 같은 그런 거 사 먹으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한 끼 식사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볶음밥 만들 때도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게, 물론 이제 뭐 5대 영양소가 모든 5대 영양소 모두가 전부 다 골고루 들어가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대 영양소 중에서 2가지 이상,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적절히 들어간 그런 식사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야 됩니다. 즉 3대 영양소, 에너지원이 되는 3대 영양소 중에 2가지 이상, 간단하게 예를 들면 볶음밥의 경우에 밥이 들어가겠죠. 밥은 탄수화물이고 플러스 뭐 고기 하면 단백질, 지방, 이렇게 하면 3대 영양소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과 무기질은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주로 야채에 들어있었죠. 야채나 그런 것도 들어있었으니까 볶음밥을 만들 때도 밥, 고기, 야채를 골고루 넣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실습을 위해서 구비해 놓은 준비물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도구들은, 웬만한 도구들은 다 있습니다. 칼, 도마, 후라이팬, 그리고 가스 버너. 작년에 노후된 것들 다 교체해서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새 것들로 다 교체해 놨고요. 그리고 집게라든지 가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지개 그래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구들은, 웬만한 도구들, 뭐 접시, 그릇, 그리고 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재료는요, 도구는 이 정도고요. 재료는 쌤이 모든 재료를 다 구비할 수는 없어서요, 공통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은 재료만 쌤이 준비를 해놨는데, 자, 기본적으로 식용유 하고 간장, 그리고 고추장,
그리고 참기름. 자, 이 정도 쌤이 구비를 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햇반. 여러분들 집에서 밥을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를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외에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다. 도구는 필요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재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별로 틀릴 수 있으니까 이 외에 다른 재료가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든 별로 준비를 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여기까지 수업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들을 지금 첫 번째 수업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볶음밥을 우리가 만들 거기 때문에 볶음밥 만들기 영상을 하나 쌤이 그 다음 영상으로 올려놨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만드는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뭐냐면 컬러푸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알겠지만 좀 어려운 내용도 나올 수 있는데요. 어려운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가볍게 보시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야채나 뭐 과일 등을 먹을 때 뭐 비타민 어떤 비타민이 어디에 뭐가 들어갔는지 그런 거 다 알기 힘들거든요. 근데 최소한 여러 가지 색깔을 골고루 먹으면은 여러 가지 영양소, 여러 가지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의 과일들만 챙겨 먹어도 어렵지 않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다 섭취할 수 있다. 그런 참고 자료로 쌤이 올려놨고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칼 사용법하고 야채 써는 법 관련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골뱅이 무침을 만드는 영상인데 앞에 한 6, 7분 정도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필요한 내용은 앞에 6, 7분까지 다 있고요. 자,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칼질하는 연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고, 하지만 그 영상을 올린 이유는 이게 식칼을 사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잘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칼을 사용할 날이, 식칼을 좀 제대로 본격적으로 사용할 날이 오면 그냥 쓰지 말고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봐서 공부하고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참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쌤도 이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냥 식칼을 나중에 사용하다가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영상으로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